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뱉어버리고 해서 아직까지 저거는 이렇게 좋아지지가 않았어요. 네. 그러면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이 원인, 왜 이 버릇이 시작됐을까요? 어머니는 뭐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? 그러게요. 저희가 이제 저걸 안 건 이제 한 3, 4살 되면서부터는 이제 좀 애가 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됐는데 옛날 아기 때 사진을 보니까 그때도 입술을 이미 물고 있었더라고요. 아, 그래가지고 그래요? 네, 제가 이제 6개월 때 동생이 생겼어요. 연년생으로. 그러면서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이제 친정엄마께서 첫째를 이제 좀 데리고 가셨어요. 집으로 해서 좀 편하게 저 이제 생활하라고. 그래가지고 좀 떨어지면서 그때 애가 좀 그랬던 게 아닐까. 그 원인인 것 같아요. 네네. 네. 그래요. 이제 이번에는 이제 진모 어머님처럼 아이가 물건을 빨아서 고민인 어머님도 계세요. 자, 우리 이수정 어머님. 5살 민준이를 키우고 계시는데요. 우리 민준이는 또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죠. 아, 자세가 아주, 네, 좋으세요. 아, 자유로운데요? 어, 지금 빠는 게 검지손가락을. 네. 예. 네, 이러고 있다가 지금은 자세히 보시면 소파를 입으로 거의 이렇게 핥고 계시는 수준이죠. 아. 계속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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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저거 들어서 어떡해요. 응? 저럴 때 정말 좀 답답해요. 그죠? 네. 왜냐면 아이가 소파만 깨무는 게 아니라 어디 바깥에 나가서도 더러운 거 상관없이 자꾸 입에 들어가니까. 그래요. 우리 민준이 어머님. 예. 우리 민준이 저런 모습 볼 때마다 위생상으로도 너무 걱정되실 것 같아요. 저런 행동이 나타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요. 올 초부터 DVD를 보다가 손을 입에 넣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. 네.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때는 말귀를 잘 알아듣는 편이라서 손에 이제 병균 있고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는데 알았어 그러더니 점점 오히려 나아지지 않고 이렇게 손을 넣기도 하고 못하게 하면은 슬쩍 이제 다른 데 갔다가 물건을 입에 넣기도 하고 넣기도 네 하고. 그러더라고요. 그럼 네. 민준이도요, 옆에 계신 뭐 진모 어머님처럼 그 뭐 애착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동생도 없고 아이 하나라서 되게 다 주변에서 애지중지해서 키우는 네. 편이거든요. 그리고 저도 집안일보다는 아이랑 놀아주기를 먼저 우선시해서 이렇게 뭐 밀가루 놀이, 물감 놀이 이런 것도 충분히 많이 해준 훌륭한 상태이고. 어머님이시네. 그런데 한 가지는 이게 제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위생에 대해서 더러워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얘기를 하기는 했었고 네. 올해 이제 유치원을 처음 이제 가게 되면서 집 앞에 이제 보이거든요. 그래서 저기 이제 가야 돼 유치원이지 가서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많이 이제 하면서 유치원에 가야 된다는 걸 계속 인식을 시키고 엄마랑 너무 애착이 형성된 아이라서 떨어지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. 네. 그래서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밥도 이제 혼자 먹는 거 식판에다 음식 담아주고 이제 컸으니까 혼자 먹을 수 있지 이제 맨날 먹여주다가 그런 걸 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나.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, 엄마가 난 너무 좋아 이런 아이거든요. 아빠는 별로야, 막 엄마보다 안 좋아. 막 아이고, 아버님도 서운하시게. 네. 그래서 잘 떨어질까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유치원을 보내고 유치원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 했었는데 네.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본인 말로도 왜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언로도 보고 뭐 왜 그러냐고 이제 좋게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뭐 심심해서 이랬다가 얼마 전에는 유치원 가는 게 불안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그게 진짠지는 그렇죠. 그건 또 이제 알 수가 잘 없는 거죠. 모르겠는데, 예, 근데 그렇게 사실은 얘기를 선생님 하더라고요.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자꾸 입으로 가지고 가고 네. 빨고 하는 행동이 우린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그렇죠. 얘기를 네, 하잖아요. 네, 네. 어느 정도 나이까지 가면 네. 이걸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다 네. 모르겠고요. 이 정도 나이대가 됐는데 네, 네. 저 정도 상태다. 그러면 네. 걱정을 좀 해야 할 만할까요? 할 수 어떤가요? 있죠.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이거는 우리 인지 발달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. 우리가 한 만 1세 반에서 2세 때까지는 네. 우리가 이제 감각 운동기라고 해요. 그래서 그때는 모든 걸 입으로 가져가서 탐색하면서 지식을 얻어 나가는 시기예요. 이때는 머리로 절대 생각 못 하니까. 그래서 이때는 다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. 근데 1세 반에서 2세가 넘어가는데도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그
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그런 행동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. 네네.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네네. 진모 어머니나 또 민준이 어머니나 상황은 전혀 달라요. 네네. 애정을 좀 못 주셨고 뭐 네. 너무 많이 주셨고 근데 나타나는 행동은 좀 네네. 문제 행동 비슷하단 말이에요. 네네. 진짜 원인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? 네,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 아동의 발달을 좀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. 네.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학자가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0에서 한 1세 반 때까지는 우리가 구강기다 하는 그런 시기예요. 그래서 아이들이 모든 욕구나 이런 모든 기쁨이나 이런 걸 다 입으로 만족하면서 얻는다. 네.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 그다음에 학문으로 넘어가고 그다음 넘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아이가 이제 자기 사회생활이 필요한 다른 자극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게 돼요. 근데 0에서 1세 반 때까지는 감각을 통해서 아이들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기쁨을 얻는 시기란 말이죠. 근데 이 시기는 또 어떤 시기냐면 바로 엄마하고 애착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. 그래서 엄마하고 안정된 애착을 정말 얼마나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시기에 얼마나 충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충분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넘어가는데 네. 만일에 이게 너무 많았다. 아니면 너무 없었다. 그러면 위기 상황이 생기면 그 시기로 우리가 되돌아갑니다. 그리고 그 시기의 것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. 우리가 그걸 고착, 뭐 그리고 또 태행,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두 아이들은 아마 다 엄마 양육 태도하고 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네. 좀 볼 수 있겠습니다.